LA 한인타운의 한 업소.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흑인 남성이 들어와 반찬을 사며 자연스레 돈을 건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업주에게 돈을 건넨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인 업소들이 위조 지폐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비밀 경호국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5개 위조 지폐 공장을 폐쇄시키고 543명의 위조 지폐 관련 사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6,4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 유통을 막았지만 아직도 위조 지폐가 활발히 제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의 출처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북한의 슈퍼노트와 같이 정밀하게 위조된 고액권 지폐부터 조악하게 만들어진 5달러짜리 지폐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위조 지폐들이 우리 주위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위조 지폐 사용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손님이 무심코 건넨 위조 지폐를 받을 경우 고스란히 업주가 피해를 보는 억울한 돈으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위조 지폐 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LA 한인타운 업소들이 위조 지폐 문제로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위조 지폐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은 그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이었는데요. 이 식당은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카운터 앞에 바로 위조 지폐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3개가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정말 실제같이 생겼는데 여기 다 이렇게 가짜라고 다 써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주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돈들이 자꾸 유통이 되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좀 캐시플로우가 좀 많은 걸로, 캐시 장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음식들이 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되게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달러, 20달러 그리고 뭐 이렇게 100불짜리 잘 듣고 오시는 분은 없고요. 한 1, 20불대 그런 소액권 결제를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제가 업주라도 커스터머가 카운터에 계산하러 왔을 때 특별히 의심 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분이 위조 지폐로 결제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LA 한인타운의 위조 지폐 때문에 피해 규모액은 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LA 한인타운에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제가 추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주들을 많이 취재해본 결과 월 평균 3, 4장 정도의 위조 지폐들이 가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이제 보통 노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고액권 지폐를 내고 많은 양의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한 100불 내면서 2불, 3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2불, 3불짜리를 했을 때 주인들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22달러, 그래서 25달러 정도의 그 결제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리는 것들이 뭐냐면 투고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음식을 포장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서 먹으면 그만큼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CCTV에서 최소한 노출이 되기 위해서 미리 전화로 주문하거나 현장에 가서 바로 투고만 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그 고액권 지폐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투고를 했는데 투고 그래서 여기 투고가 없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럼 반찬을 사겠대. 그럼 반찬 너 원하는 걸 사라 그랬지. 콩나물을 가지고 내려왔어. 콩나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콩나물을 딱 내려놓으면서 나 100불짜리밖에 없는데 그래요.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가 본 곳은 바로 LA 한인타운에 있는 어떤 몰 안에 있는 그런 보석 가게였는데요. 여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것들도 많이 취급할 것 같지만 사실 약간 그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 작은 액세서리들도 많이 판매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업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그 타인종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을 많이 사가십니다. 20달러, 30달러짜리 많이 사가시는데요.
이 타인종 고객들의 경우도 자기들 고액권 지폐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00짜리를 내고 한 $70 정도를 걸어 이렇게 다시 거스름돈을 가져가는데 사실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그 타인종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그렇죠. 한국 액세서리 이런 패션들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팔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은행 가서 입금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위조 지폐였던 것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0불, 30불 선에서 10불에서 20불, 30불 선에서 찾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찾고서는 그거를 삽니다. 사고 100불짜리를 주죠. 그 100불짜리를 주고 보면은 이제 거실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70불, 80불을 거실러 가고 그럼 우리는 그거 유저 지폐인지를 모르잖아요. 확인을 늘 하는데도 가끔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이제 알고 보면은 유저 지폐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용의자들이 뭐 타인종이 많다고 했는데 앞에 뭐 인트로 영상의 용의자도 한인이 아닌 좀 타인종 계열 용의자가 아닙니까? 네,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도 분명 그 흑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저희 타인종들이 그러니까 한인이 아닌 비한인이 와서 LA 한인타운에서 더 많은 그런 위조 지폐를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한인들이 그런 걸 일부러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못했다는 증언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타인종들 그 용의자들이죠. 그 용의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였냐면은 자신들의 그 신분을 철저하게 감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떤 업소에 갈 때 옷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입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안전모랑 이렇게 벨트 그렇죠. 같은 거를 막 착용하고 뭐 헬멧도 있는데요. 있고요. 예. 네. 그런 복장을 하고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무슨 이렇게 가짜 아이디도 만들어서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아이디를 붙이고 건설 모자를 쓰고 와서 아우 나 오늘 식사하러 왔다. 나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의심이 없겠네요. 없겠죠. 자기는 네.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불, 뭐 $30 이 정도를 해가지고 투고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아내한테 선물하겠다 해서 뭐 30불짜리 액세서리를 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 뭐라고 유니폼 입은 애들이 온다고 어서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왔길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해하고 갔더니 역시나 가짜더라고요. 그래갖고 돈 못 받는다고 다시 돌려줬더니 되게 버벅거리면서 돈 가져오겠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다시. 그러고 안 왔죠. 컨스트럭션 옷 다 입고 막 배지도 다 차서 이런 목걸이 같은 거. 근데 또 왔었어요. 한 달 있다가 또 와서 근데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때는 AAA 배지 같은 거를 따로 또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밥 먹으러 온다고 자리를 이제 보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갔는데 자기는 오렌지 카운티에 산다고 여기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근데 저희가 카메라랑 다 봤는데도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몸. 뭐 의심도 없이 그분이 뭐 하든 청소하시는 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가 이제 받고 돈을 내주고 70불 거슬러 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불짜리가 너무 틀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렇게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용의자들은 뭐 타인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인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재 중에 여러 업주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보는 업주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본 결과 타인종들이 대부분 와서 이런 위조 지폐를 사용을 하지 한인들한테 피해를 본 경우는 거의 기억들이 나지 않고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의 분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지폐를 사용하다가 위조 지폐를 오인받는 그런 행태도 있었는데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시사한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연락이 들어왔는데 어떤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인 대형 마트에서 $100짜리 지폐를 사용을 했는데 그 지폐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마트 측에서 그걸 위조 지폐를 오인해서 그 돈에다 위조 지폐라는 도장을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분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은행 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래서 한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한인 마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좀 굉장히 격하게 그 격앙된 목소리로 싸우던 그런 저희가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요 이 100불
당신한테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내 100불을 돌려달라는 게 내 요지예요. 오케이? 당신이 찍은 그 손에 타운 벗어났습니다. 그 돈이. 아니 그거를 제가 타운 하고 오피스를 싶은데요. 알아보러 가가지고 싶은데요. 타운 오피스를 알아보러 가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은행에다가 뭐를 리퀘스트 했는지 거기서 알아보러 간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타운 오피스 아니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운 오피스일 때는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11시에 타운 오피스면 갖고 온다고 그랬고 타운 오피스 아니잖아요. 카운터 오피스 아니면 제가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불을 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타운 오피스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타운 오피스입니까? 그게 위조 지폐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가셨으니까 제가 11시까지 안 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리잖아요. 말싸움하지 말아요. 내 돈, 가져가셨기 때문에 노. 그 준 100불은 관심 없어요. 그거 가져가고 내가 당신한테 준 내 에셋, 내 100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건 내 돈이었고 내 재산의 일부잖아요. 당신이 미스테이크로 찍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줘요. 나는 이 100불 당신이 준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100불을 돌려주고 이 돈을 받아가세요. 내 요지는 그거였는데.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 왔어요. 은행에서 지금 셀링이 됐기 때문에 돈을 저희한테 돌려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방금 영상에 나온 한인 피해자 사연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 위조 지폐가 얼마나 정교하기에 이렇게 싸움까지 나는 겁니까? 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위조 지폐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업소에서 어떻게 어렵게 그 지폐들을 좀 받아왔는데요. 자, 지금 제 손에 두 가지의 지폐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스티브 씨가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위조 지폐 같으세요? 둘 다 워낙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정말로 힘든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진짜 리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안 보이시죠? 그렇죠.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신권입니다. 2014년부터 발행된 신권이고 그렇죠. 가장 위조가 어렵다는 그런 신권 100달러 지폐인데요. 사실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위조 지폐입니다. 그냥 보셔도 정말 다른 걸 잘 못 찾으시겠죠. 보기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두 가지 이 가짜 그 위조 지폐라고 하죠. 위조 지폐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갈 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렇죠. 그런 위조 지폐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 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촉감이 조금 다른가요? 네, 촉감이 진짜 지폐의 경우에 좀 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옷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인쇄된 종이기 때문에 전혀 꺼끌꺼끌한 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위조 지폐가 많이 유통되니까 참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업주들이 이런 위조 지폐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신 그 시청자 제보 영상과 같이 일단은 업주들이 이 만약 위조 지폐를 의심되는 지폐를 받게 되면 그렇죠. 바로 손실 처리하게 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져가게 돼도 이건 파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 개개인의 업주들이 이런 위조 지폐를 하나씩 확인하고 정말 꼼꼼하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폐의 질감이라거나 인쇄 상태 같은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는 감별펜도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감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위조 지폐 감별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발행된 연도별로 지폐들의 특징 같은 부분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읽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위조 지폐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램프라거나 위조 지폐 감별기 같은 기기들도 큰 부담 없는 가격에 장만할 수 있거든요. 위조 지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위조 지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조 지폐는 일단 일반 정상적인 지폐와 달리 종이 질의 상태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만져봤을 때 그 약간 그 정말 지폐보다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 들거나 촉감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옷 부분이 약간 거칠거칠한 돌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렇게 긋기도 하는데요. 네, 손톱으로요. 그래서 실제 지폐들을 많이 확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돈을 자세히 보시면 옷 부분이 많이 달아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펜이 있습니다. 그 펜을 통해서 지폐에 긁었을 때 이 잉크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 파란색 불을 비치는 그런 라이트가 뭐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올리다든지 네, 그런 이렇게. 것도 방법의 하나이고요. 네. 또 전문 라이트가 볼펜 같은 것에서 파랗게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이 지폐 속에 숨어 있는 띠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아주 손쉽게 정말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있는 그런 정신없는 그 분주한 업소에서들도 금방금방 감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한번 하면 빨간색으로 이게 색깔이 다 틀려요. 근데 얘는 100불짜리는 이 핑크. 줄이 보이나요? 네, 줄이 보여요. 핑크 모양으로 보이고. 근데 얘는 가짜는 얘는 아예 없어요. 줄이 아예 없네요. 없어. 이 줄이 아예 없어요. 여기 원래 줄이 있어요. 지금 나온 업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조 지폐를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방법도 뭐 마커로 긁던지 아니면 뭐 머신으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원시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앞서 나왔던 그 마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투자를 하신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 그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 숨어 있는 띠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저 질문할 때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위조 지폐 중에 북한의 슈퍼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슈퍼노트만 이 위조 지폐 감별기를 통과를 하고요. 나머지 지폐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슈퍼노트는 그 머신도 확인할 수가 머신도 없나요? 통과하는 그런 완벽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한국으로 치면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준의 위조 지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네. 와.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근데 슈퍼노트가 여기서 이제 유통이 될 그런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LA 한인타운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그 위조 지폐 감별기라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들은 온라인이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아주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 중에 방문한 업소 중에는 단 한 군데의 업소도 이 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계가 물론 슈퍼노트, 북한에서 나온 슈퍼노트는 체크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99%를 다 체크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기계에 좀 투자하는 방법이 좀 옳은 선택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업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자신들을 믿으세요. 제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직원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만지면 그런 알수 있다. 만져보면 우리가 하루 그렇죠.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게 좀 다른데요. 오히려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잠깐 들려본 곳이 일본 업소를 하나 가봤습니다. 근데 일본 업소에는 모든 업소들마다 이 위조 지폐 감별기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같은 미국에 있는 그런 업소라도 한국은 약간 좋은 게 좋다 아니면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다면 그렇죠. 오히려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위조 지폐들을 받았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까? 앞서 언급했듯 위조 지폐를 받는 결국 업주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주들이 가능한 위조 지폐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위조 지폐들이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걸러 나온다고 하죠. 저희가 위조 지폐로 판명이 되면 결국에 이제 손실 처리가 되고 그 금액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회계 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그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짜 100불짜리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컨설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팔아서 가짜 100불짜리를 받은 경우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캐시베이스로 하느냐 어크롤 베이스랑 또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팔아서 했을 때는 내가 세월점한테 주는 콘선으로 하면 돼요. 서비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든지 간에 가짜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잘 킵하고 just in case 필요할 때 프루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위조 지폐 정말 모르고 당하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위조 지폐를 근절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 건가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위조 지폐의 유통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계속 당하고 그리고 당했던 업소에서 몰라서 또 이 지폐를 또 사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준비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 저희가 보셨듯 은행 관계자 그리고 회계사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키는 것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가장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A 그 LA 한인타운 쪽에 대부분 상당한 업소들이 이런 그 위조 지폐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위조 지폐의 그 유통 자체를 저희가 근절할 수 있는 아직 법적 제도나 특별한 그러니까 그 행동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많은 위조 지폐들이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LA 한인타운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많다는 얘기랑도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저희가 그러니까 의류 업체나 이런 그런 요식 업체 상당수의 그런 많은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들 일 때문에 이제 위조 지폐까지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되는 사이에 많이 암암리 유통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보다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 쪽을 조금 더 사용해주고 요즘 투명한 거래가 좀 더 이루어지는 그런 쪽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LA 한인타운의 상당수의 업소들이 그 위조 지폐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유통을 저희가 아예 막을 수 있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도 봤듯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바꿔 나가야 된다.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난 내가 괜찮아가 아니고 정말 나라도 한번 더 보자 하는 마음으로 현금이 오갈 때 한 번씩 더 확인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습관이 정착이 돼야지만 LA 한인타운에서 위조 지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위조 지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조 지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실제 지폐와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조 지폐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LA 지역의 교통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LA시 교통당국은 프리웨이를 추가로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등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교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LA 메트로 당국은 늘어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기나 폭발물 소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캐너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LA 지역의 전철은 언제부터 개통했을까? 28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래식 전차가 사라진 뒤 2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철 메트로 블루라인은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사이 22마일 구간을 최고 시속 55마일로 달립니다. 1990년 시작된 메트로 라인은 블루라인을 시작으로 현재 7개 라인이 완공돼 있으며 북쪽으로는 체스워스, 남쪽으로는 롱비치, 동쪽으로는 아주사, 서쪽으로는 산타모니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86년 3월에 착공돼 모두 8억 7천여 달러의 공사비를 투자해 마침내 정식 개통을 눈앞에 둔 이 블루라인 전철은 앞으로 20년에 걸쳐 50억 달러의 예산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퍼난도 밸리, 산타모니카, 그리고 토렌스와 파사데나 등 150마일 구간을 거미줄처럼 연결할 2000년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첫 주자입니다. 한편 메트로 블루라인의 등장으로 버스 회사는 승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RTD사는 버스가 늦게 도착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RTD 버스 회사는 오늘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버스를 기다린 승객들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RTD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1993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개통되는 메트로 레드라인 제1 구간은 비록 4.4마일의 짧은 구간이지만 남가주 지역의 대중교통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3년 레드라인의 등장으로 LA 지역의 지하철 노선의 뼈대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레드라인은 다운타운부터 메가더파까지 연결했으며 한인타운을 관통할 철로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센트럴 LA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인타운의 윌셔가 그 시절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995년) 110번 프리웨이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인터체인지의 차량들도 통행이 원활합니다. 다운타운을 관통하는 110번 프리웨이의 당시 트래픽 상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복잡해지는 트래픽 문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은 트래픽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 해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난폭 운전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갈수록 삭막해져만 갑니다.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대도시의 공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현대 사회. 기계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